28년 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4.15 총선. 부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박빙 승부를 벌인 곳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짚어봅니다. 뜨거웠던 선거 열기만큼 선거 과정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선거 벽보 훼손, 금품 선거까지 100여 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 의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모두 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3주간 발생했던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한동안 주춤한 가운데 방역도 해외로부터의 유입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4.15 총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부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박빙 승부를 벌인 곳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정치 지형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총선 부산의 투표율은 67.7%, 20대 총선 투표율 55.4%보다 12% 넘게 급상승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와 양진영이 대단히 결집하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가니까는 전체적인 투표율이 그냥 끝까지 견인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4.15 총선,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지만 부산 지역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부산 지역 18곳 중 15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힌 부산 진구감 역시 서병수 당선자가 5선에 성공하며 여당 내 대권주자로 꼽힌 김영춘 현역 의원을 눌러앉혔습니다. 이번 선거 참으로 힘든 선거였습니다. 준비도 부족한 탓이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4구을 조경태 당선자도 5선에 가볍게 안착했고 하태경, 이헌승, 김도읍 당선자는 3선에 성공해 중진 의원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선 86석 확보에 그쳐 참패라는 성적표를 들었지만 부산에선 오히려 통합당에서 다수의 중진 의원이 배출된 셈입니다. 부산시하고 좀 적극적인 그런 협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의 프레임을 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미래통합당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 이제 계속 부산시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분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나가면 좀 이제 되게 민심이 더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난 지방선거에선 전통적 보수톱 갇힌 부산에서 민주당이 석번한 대이변이 연출됐지만 총선에선 6석이었던 민주당 자리가 3석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접전 끝에 9-1승으로 승리를 거둬 민주당 입장에선 체면치레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뤄졌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요소나 경제적인 관리 체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민심이 좀 돌아섰다고 봐야죠. 수도권에서 밀려난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PK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여당 견제 선봉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 당선자들은 무너진 부산 경제를 다시 살리고 미래 부산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중심의 지방의회와의 협치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뜨거웠던 선거 열기만큼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선거 벽보 훼손부터 금품 선거까지 100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출마 후보의 선거 피켓을 밟고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말리던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8시쯤
길을 가던 50대 A씨가 선거운동 중이던 여성이 들고 있던 홍보 피켓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상황은 5분 이상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져 나간 선거 벽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찢었는데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사범은 모두 71건, 116명입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23명, 선거폭력 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혐의가 무거워 구속됐습니다. 당내 경선 상대를 사퇴시키기 위해 후보의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선거원을 폭행한 혐의 등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거 이후 축하와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복지 등 시민들의 바람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박재현 씨. 이번 21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건 보다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들 일자리 구하는데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고용주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장인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회사 생활할 입장에서 민생도 좋지만 좀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뭐 경제를 위해서 힘써주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한 주부는 지난 20대 국회를 꼬집어 일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이 최고죠. 다른 것보다도 일 잘하는 일꾼이 최고이고 부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장림에도 지하철이 개통됐지만 실제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좀 개발하거나 장림에 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하수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번에 제대로 좀 잡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 대학교 새내기들은 높은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등록금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청년 실업 같은 문제도 좀 많이 해결해서 일자리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제가 취준생이니까 제일 원하는 거는 취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고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복지가 좋아서 선진국이 빨리 진입되기 때문에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혜택도 꼭 지원되길 원하는 유권자의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힘든 가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21대 국회가 경제가 좀 더 나아지길
민생이 좀 더 편해지길, 아이 키우기가 좀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바라는 건 일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하는지도 모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호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부산시 의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모두 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의원 출신 당선인은 중영도 황보승희, 금정구 백종헌, 기장군 정동만, 연제구 이주환, 수영구 전복민 당선인입니다.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김광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래통합당 시의원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5명이 되면 시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인 오은택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3주간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방역도 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만둘 때는 아닌 듯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2달. 방역의 주안점은 지역 내 확산 차단에서 해외로부터의 유입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3월 22일 이후 부산의 추가 확진자 20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분은 어제 하루 239명이며 검사를 시행하신 분은 399명이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접촉자는 197명, 해외 입국자 3,478명, 합계 3,675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닷새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북 예천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4명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도 완전히 파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대한 해야 되고 마스크는 아직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개인위생하는 손소독 철저히 하고 방역당국은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등교 개학에 대비해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 학교와 관할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 최소 필요 인력만 참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의 경제가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코로나19와 과거 경제 위기를 비교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 대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 생산 감소가 15개월 동안 지속됐고 감소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보훈단체에 서한을 보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이달분부터 3개월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부산 지역 고용률이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부산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중 부산 취업자는 164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0명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55.7%로 전달의 55.9%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실업자는 7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0명이 줄었고 실업률은 4.3%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이 생깁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2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부산 내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AI 분야 교수와 연구 인력을 확보해 매년 45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검사소가 올해 1분기 엄군과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96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두 1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발견됐습니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동초가 3건, 참나물 3건 등 모두 6개 품목이며 주로 살균, 살충제 계열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검사소는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788kg을 압류해 폐기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며 유통 중인 농산물은 관련 부서에 알려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4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8일 토요일 부산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0도로 낮 동안은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져 감기 가능지수 높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오전부터 흐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으며 충북과 충남, 전북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은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운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 역시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 구름이 많이 끼며 맑은 하늘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일요일에 떨어졌다가 다음 주 초반 18에서 19도로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